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고. 오늘부터 2차 부등식을 나갈 건데요. 2차 부등식 당장 우리 교재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는 것보다 2차 부등식을 하기 위한 준비 정도로 오늘 좀 생각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재가 없어도 오늘 수업 듣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오늘 수업이 2시간 반이니까 내내 선생님 혼자 떠들 수는 없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좀 같이 풀이를 해보고 하긴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부등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단원은 어쨌든 2차 부등식이에요. 단원은 2차 부등식인데 요거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식 또는 수가 있는데 두 수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것과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거야. 자, 한나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두 수는 식을 곱해서 0보다 크대. 얘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연기에서 한나로 간 거야? 어? 근데 연기에서 한나로 간 거야? 괜찮아요. 연기는 영원하니까. 네, 이제. 윤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저 학생은 동생이에요. 이건 동생인데 우리 반에서 수업을 같이 할 거고. 윤이 요 책 있어? 네. 그럼 요 책 오늘 할 건데 뭐 교재 일단은 안 펼쳐봐도 돼요. 윤이 진도 어디까지 나왔지? 2차 함수까지 공부했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참고로. 같은 반인데 동갑하자. 좋은 생각이야. 저도 똑똑해요. 역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다시 계속 얘기 진행합시다. 한나한테 물었는데 한나가 그런 표정이에요. 저 새끼 왜 첫날부터 나한테 질문을 하지? 이런 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연기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혹은 두 식을 곱해서 0보다 크대.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부호. 부호가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에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두 수 또는 식을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각각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 둘 다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요. 둘 다 0보다 왜 이래? 둘 다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걸 일단 또 기억을 해 놓고요. 그다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두 수나 혹은 식을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부호가 다르다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의미는 뭐냐면 A가 양수면 B는 음수일 거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A가 음수면 B는 양수일 거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리를 근본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같은 얘기지만 우리 현상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우리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지난 단원에서 배웠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한나야,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다면 국 찔러.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졌고 2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겨본 2차 함수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어? 이거 내가 누차 여러 번 무지하게 강조했었던 얘기잖아.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는? 0이네요. 그렇죠. y가 0이죠. 다시 말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의미로 따진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다? y가 0인, 즉 x축과의 교점, 이게 바로 뭐다? 이 방정식의 근이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얘기했지. 좀 전에 아주 잘 얘기했어요. 뭐라고? y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2차식을 얘기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다면 얘를 2차 함수 개념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결국엔 누가
y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얘가 0이다라는 얘기는 y가 0이니까 x축이 바로 뭐예요? y가 0인 점을 뜻하는 거고 y가 0일 때의 x 좌표들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부등식 꼴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y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로 따진다면 x축이 y가 0이고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y가 뭐인 거야? 양수 0보다 큰 거고요. x축보다 아래 있으면 y가 0보다 작은 거겠지. 그렇다면 요 2차 부등식이 그래프에서의 의미로 따지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때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자, 다시 y가 0인 누구의 값? x의 값이 방정식의 근이죠? 마찬가지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즉 y가 0보다 큰 그 부분에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바로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주어진 그래프가 지금 요걸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요 놈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걸 거냐면요. 잠깐만요. 오늘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쌤 좀만 더 가면 영상에서 잘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저희만 듣는 거예요? 아, 뭐 저기 저 화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이 끊겼어요. 자,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 그리고 여기. 요 그래프가 바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등호가 없으니까 0은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범위를 얘기할 때 포함 안 되면 여기다 뭐 해라? 색칠 안 하고 구멍을 뻥 뚫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범위를 만족하세요. 아니,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포함 안 하고 여기 포함 안 하고 여기 바로 x축보다 위에 있는 즉 y가 뭐인 양수인 범위가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의 x의 범위는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지.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부도의 방향만 내가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 놈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일 테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그럼 요 놈을 만족하는 x의 범위일 테니까 그때는 요 부분을 얘기할 거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뭐 근을 구하는 얘기까지 아직 안 하고 있고 개념적인 얘기만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요 내용만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 2차 부등식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발전을 시켜볼게. 자, 요번에는 여기에 fx라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이 있어요. 졸지 말고. 내 목소리가 자장가요? gx는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식이 있습니다. 1차 함수죠. 우리 요것도 배웠잖아. 그래프 요 놈이 요 함수를 얘기하고 요 직선이 요 함수 1차 함수를 얘기한다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게 뭐를 뜻한다고? 요 놈을 역시 y자리에 대입한 뭐다?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똑같을 거야. 만약에 fx가 gx보다 커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분이 되겠어? 이 fx의 그래프 포물선 그래프 중에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요 부분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선생님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 여기가 0이라는 건 y는 0이 x축을 가리키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얘라고 하면 이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니까 요 직선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크다 작다 역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갖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라고. 이건 결국 무슨 뜻이다?
두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찾으라라는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2차 부등식의 개념에 한번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좀 전에 함수에서도 생각했듯이 요 놈의 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자. 요 방정식의 근 얘기하는 거야.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일 거냐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 아니고 요번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건데 일단 0보다 작다라는 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알파하고 베타를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자. 자,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두 개를 곱했는데 0보다 어떻대? 작대.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만약에 요놈 x-알파가 0보다 작으면 x-베타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맞니? 네. x-알파가 0보다 크면 x-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부등식에 해는 x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고자 한다면 알파를 이용해서 x는 알파보다 작다가 될 거고 또는 여기서 뭐가 될까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 다음 아래에서는요 x는 알파보다 크다가 될 거고 x는 베타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수직선에서 대소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알파하고 베타 중에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가 될 거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이걸 거고요.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니까 요걸 겁니다. 그럼 얘와 얘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때에선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즉 해가 어떻단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일 거라고. 이해됐죠? 그럼 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x가 알파보다 크다니까 x는 알파보다 크다 요걸 거고요. x는 베타보다 작다면 요거겠죠.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라는 요 범위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해가 된다는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는 뭐였어? 처음에 우리 어디서 출발했죠?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지수야? 자, 그 다음 요번에는요 똑같이 인수분해가 됐어. 그런데 이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우리 아까 얘가 0보다 크다는 뭐라고 그랬죠? 두 놈의 부호가 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x-알파가 0보다 크고 x-베타도 0보다 커야 되죠. 맞습니까? 또는 x-알파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베타도 0보다 작아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선에서 범위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경우 얘부터 먼저 볼까요? 그럼 x는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크다잖아. x는 알파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돼. x는 베타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돼. 공통된 범위 어디겠어요? 여기.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나와?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놈은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러면 알파보다 작다는 요렇게 생겨먹고요 베타보다 작다는 요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x는 어디 갔니?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x는 알파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요렇게 생겨먹은 요 부등식을 만족한 해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크다 요렇게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은 외우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이해했지? 네.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좀 기억하자. 그러면 기억하자. 매번 이렇게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0보다 작다면요? 좀 잘렸어요. 개하나요? 0보다 작다면요?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왜 그런지는 지금 선생님 다 설명했어. 네. 선생님 이제 가가지고 무조건 외우래요. 아니야, 선생님 다 설명했어. 그 다음 요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요 방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거 또는이에요. 또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당연히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의 개념, 등호, 부호의 개념으로 봤으니까 그럼 이번엔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이미 다 했지만 아까 설명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생각했다면 x축과 어디서 만나?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는 거잖아.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디라고? 아래니까 어디라고? 여기.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뜻하는 거잖아. x의 범위를.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됐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다면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때 x의 범위는 어디? 여기하고 여기가 될 거니까 요 범위 뭐야? x는 알파보다 작다고요. 여기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딱 결론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런 식하고 이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어떤 게 더 한눈에 잘 들어오니? 그래프가 더 잘 보이지. 그래서 앞으로 2차 부등식 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2차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함수, 부등식, 방정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프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는데 유리방정식, 무리방정식은 안 나와요. 그건 교과과정에서 빠져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고2 때 올라가서 배우는 수원에서 뭐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로그함수, 로그방정식,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뭐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다 나와요. 상관은 잘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있지 지수랑 노고는. 네. 그래서요. 삼각함수에 화병이 없었을까? 내가 이제 모르겠다. 선생님도 한번 봐야 돼. 선생님은 그냥 그때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요. 다 연결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등식 하는데도 전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짜증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걸 꼭 좀 기억하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는 사실 다 했어. 이게 전부 다야.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한번 발전을 시켜볼게. 지금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뭐라고?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풀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경우? 허근을 갖는 경우죠? 네. 그치?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나 알지? 요 놈의 판별식은 어떻게 0보다
작은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래? 부등식이래. 그러면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수야. 0보다 크다면 어디 있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 뭐야? 그래프 전부 다 포함하네. 전부 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때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때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x가 그 자체로 그냥 범위를 만족하게 될 거란 뜻일 거라고. 오케이? 자, 말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뭘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위에 0보다 작으면 아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차함수에서 누차 얘기했었지? 판별식이 말하는 건 뭐라고?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고 공중에 떠 있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조심할 거 한 가지. 부등식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었어. 응?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모든 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 X 하나 빠져야 돼요. 그래요. 바로 어디? 이 x축과 접하는 점. 왜? 이때 y값은 얼마인 거니까? 0. 그래서 중근이라고 5억 번 얘기했잖아. 요 점은 0이죠. 0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값이 알파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x가 뭐는 아닌 알파는 아닌 실수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지금 선생님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는 부분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근데 부등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밑에 해는 뭐가 되겠어요? 그때는 모든 실수가 되죠. 왜? 0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말을 바꿉니다.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아웃드. 저 비싼 건데. 이게 다 써서 그런 거야. 왜 그래? 판별식이 그럼 어떻게 된대? 0보다 작거나 뭐까지 된다? 같다까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기계처럼. 아니에요? 중근이면? 아니죠.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중근일 수도 있지만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이 모든 이 부등식 우리는 성립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거 우리 반에는 그런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헷갈린다. 응?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대. 조건이 필요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처음에 출발을 잘못했죠? 뭐가 필요하냐면 이차한 개수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요 놈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돼?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 이차한 개수는 0보다 커야 돼. 왜냐면요,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죠? 네. 위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한데 0보다 크대. 위에 있어야 돼. 저 위에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 그려야지. 그래 놓고 선생님 0보다 다 커요.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네.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래프는 어때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여야 돼. 그럼 이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이 참개수 a가 음수다라 그러면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 바꿔서 나오겠지. 그때는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가 해가 될 거다. 판별식 하는 문제 지금 방향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요 경우야 a가 양수야. 양수인데 판별식이 여기다 다시 적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래요. a가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해를 구하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그래프 그려볼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근데 이차함계수가 양수래. 아래로 블록하면서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래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래요. 지금 부등식의 해는 누구의 범위 찾는 거라고 그랬어? x의 범위. y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찾으래. 어디야?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써줘야 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너희들이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부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온 얘들한테 공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한나가 오해를 할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심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는 원래 그런 말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거부감 없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한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야. 오해하지 마. 쌤 부정 써도 돼요? 부정? 아니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부정이 부정이나 불능은요. 불능은 무슨 뜻이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해를 구할 수 없다야. 해를 구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해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잖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이거 불능이라고 얘기해도 억지로 짜맞추면 되긴 되는데 보통 불능이나 부정에서는 방정식에서 사용해. 그래서 우리 뭐도 배웠어? 부정방정식도 거기서 배운 거잖아. 보통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단어고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불능이라고 얘기해도 좀 연구해야 되겠어. 부정 방정식을 저희가 배웠어요. 이름을 몰라서. 저 정수 조건, 실수 조건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수는 원래 화토반이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월급반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 인원의 소수를 진수쌤 반으로 보내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현이가 안 왔고요. 유나가 거부를 했고요. 안 간다고. 다민이도 안 간다고 그러면 참 곤란한데. 선생님이 다민이, 지민이 원장님 물어봐서 얘네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이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배우는 2차 부등식의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이미 다 배웠어. 이제 다 배웠지만 이제 정작 문제에서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거나 약간의 조건을 추가하고 문제를 한 바퀴 꼬고 그래서 문제들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앞으로 차차차차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일단은요 잠깐 끊고 갑시다. 나이스.